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민간경비,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각종 제도, 또 각종 법적인 그런 근거 규정 중에서 지난 시간에 경비업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자, 이번에는 이 민간경비원과 함께 항상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함께 이 범주 안에 들어서 같이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앞서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법적인 토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논의했었던 바와 같이 이 청원경찰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제도로 이 경비업이 전반적으로 급속하게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 급속하게 발전할 때 경비 업종도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됐을 뿐더러 현재로서도 이 경비원과 그리고 이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이렇게 다양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 해서 각각의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 경비 인력을 배치를 해서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청원경찰에 대한 이 법률적인 위치와 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경찰, 민간경비원, 또 청원경찰 이를 서로 구분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상호 비교해보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원경찰. 청원경찰은요, 이 경비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비원하고는 다르게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경비업법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었던 바로 청원경찰법입니다. 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시설장이 시설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즉 지불할 비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 경비를 뜻하는 거고요. 시큐리티의 경비가 아니고, 이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찰 배치를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경찰을 배치를 하는데 그 경찰에 대한 비용을 누가 준다? 바로 우리 시설에서 줄 거다라고서는 신청을 하면은 그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로 경찰관을 거기에 현장을 배치를 해줘야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개발 시기에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시국치안과 민생치안이 모두 다 경찰한테 집중되어 있던 관계로 경찰이 모두 다 그런 것을 다 이 시큐리티를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관에서, 즉 그 시설에서 필요한 경비를 담당할 전문적인 이 경찰 인력을 너희 기관에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청원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청에서, 그러니까 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 경찰을 배치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청원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합쳐서 청원경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청원경찰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경찰 또는 자치체경찰로 운영하고 있는 이 조직들을 봤었을 때 이 경찰과 청원경찰 모두 다 동일한 경찰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치체든 아니면 국가경찰이든 이 경찰 인력은 국가에서 공공섹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은 활동은 사실상 민간경비원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법률 근거 조항에 의해서 말 그대로 시설주 내지는 청원주가 비용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요청을 청원을 통해서 받아낸 그 인력 TO만큼 이들에 대한 경비를 우리 스스로 부담해가면서 채용을 해서 경찰 업무를 대신해서 시키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시설들을 주로 담당을 해서 이 사실상 경찰의 업무에 준하는 활동들을 했느냐, 예를 들면은 국가경찰 또는 공공단체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한 시설이나 사업장, 자,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바로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국내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대표적인 거 그렇죠, 대사관이겠죠.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시설에 놓고 있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장소 등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접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면은 은행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가 은행 경비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은행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네,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또 그 외에 무슨 대법원이라든
뭐 이게 법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공서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급장인들 보시면은 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들도 뭐 공사 같은 경우에 있긴 합니다만은 예, 청원 경찰을 거기에 직접 채용을 해서 또 뭐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청원 경찰을 채용을 해 가지고 각종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청원 경찰입니다. 또 버스를 여러분들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서 경비 업무를 서고 있는 사람들도 고속터미널, 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곳, 뭐 그 외에도 뭐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들 뭐 등등등 다양한 인력들이 바로 이 청원경찰로 현장에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청원경찰 역사적인 연원으로 봤었을 때 일반 경비원이 보편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 70년대서부터 경비를 서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에 직접 경찰이 가서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 대응해서 당시 필요로 하는 청원주, 시설주가 비용을 부담할 조건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경비 업무를 담당을 하게 한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일반 경찰처럼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이렇게 법집행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현장 내에서 청원주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사업장 내에서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권한 내에서만 경찰을 대신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 청원경찰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이것과 유사한 걸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한번 법률적인 토대에서 검토해 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미국에 있는 경찰관들 또 미국에 있는 이 경비원들 중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일반 경비원과 같은 순수하게 민간 경비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독특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파트타임으로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경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간에 민간경비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률로서 그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받아서 해당된 그 지역, 해당된 이 관리구역 내에서는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퍼스 폴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 경찰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미국에서 민간 경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청원 경찰 제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모든 경비원들을 다 배치하기 이전서부터 반드시 필요로 했던 시설들,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대학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이 국공립대학으로서 또 지금은 법인으로 독립을 해서 서울대학교 권역을 시큐리티를 하고 있는 거를 이미 이제 국가 중요 시설들이 또 당연히 거기 각종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시큐리티 하고 있는 이 인력의 전문 인력을 청원경찰을 스스로 채용을 해가지고서는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 뭐 박물관,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국내의 중요한 외국기관이어서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터미널, 뭐 발전소, 뭐 등등등 뭐 이런 곳에 바로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경찰력을 대신해서 경비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청원경찰의 직무는요, 청원경찰 제3조에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즉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청원했죠, 요청했죠. 이랬었던 이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구역 내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그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따라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만을 담당을 하는 그 필요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들 아마 이 경찰행정법 시간에 또는 경찰학 개론 시간이나 강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다양한 조항들 중에서 10개가 넘는 조항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불신 검문이나 보호 조치나 위험 발생의 방지라든가 범죄 예방과 제지와 관련돼서 이 활동이 모두 다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이하에 나와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청원경찰이 그 관리 범위 내에서,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를 목적으로, 즉 시큐리티를 목적으로 경찰을 대신해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청원경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는, 즉 출발점 자체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 청원주, 아까 말씀드린 시설주가 관할 지방청장한테 역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방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은 이 배치 여부를 결정을 해서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례들이 있겠죠. 은행이 새로운 지점이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방송국이 생긴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춰서 배치 결정 여부를 지체 없이 확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신청이 이 청원자한테 알려야지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인정될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했었을 경우에 당연히 추가로 요청을 하는 단계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경찰은요, 임명권자 자체는 청원주가 공지를 내고서는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승인권자는 임용될 때 미리 사전에 지방청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마치 신청한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청원경찰로서 임용이 가능하고, 이 여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임용 자격, 방법, 교육 및 보수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경찰관에 준해서 어느 정도 이 경위급 이하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제33조에 있는 결격사유, 앞서서 봤었던 경비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사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서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가 받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인 자,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상실 정지되어 있는 자, 기타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이상 되어 있지 않거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범죄를 저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 파면 처분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3년이나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공무원에 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청원경찰이 선발이 되고 나면은 청원경찰에 임용된 사람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기 전에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상 부득이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먼저 배치를 해놓고 1년 내에라도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찰 공무원 또는 이 경찰 청원경찰로 퇴직한 이후로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받지 않고서는 바로 현장에 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교육 시간은 총 76시간으로 청원경찰의 교육 시간은 사실상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간과 거의 유사하다고, 88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상의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은 어디에서만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경비 목적의 이 범위 내에서, 그 경비구역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장소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상으로 봤었을 때 반드시 필요 한도 내에서만 해야지 되겠고,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왔던 부신검문이라든가 보호조치라든가 범죄 예방과 제지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 발생의 방지, 이러한 활동만 할 수가 있지 사실상 사법경찰리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는 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을 모두 다 직무수행 관계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고 체계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거나 그 이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고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감독은 기본적으로 청원주가 항상 이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근무 수행과 관련돼서는 책임을 지고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관할 지방청장은 당연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한테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벌칙 조항들이 있는데요. 직권남용을 했었을 경우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역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하는 활동이, 그렇죠, 바로 공무원의 활동에 의해 가서 손해배상법에 의한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벌칙 규정으로 파업이나 태업이나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과태료도 관련돼서 청원경찰의 배치나 승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 또한 최저 부담 기준액이라는 그 보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정한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경찰을 경찰과 그리고 민간경비와 서로 상호 비교를 해보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섹터 내에서 공공의 이익,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간경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바로 계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원경찰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민간경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준공공의 성격으로 사실 그 장소를 사용하는 자, 방문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민간인이면서도 또한 그 시설이 국가로 봤을 때는 중요한 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은행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들이 대표적이겠죠. 항만이라든가. 자,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지역을 사실상 공공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공공의 이익을 보면서 당연히 그 시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설주, 차원주들이 있겠죠. 이들의 시설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직무 권한을 봤었을 때 경찰이야 당연히 관련 법령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진압,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이 경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의 임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경비, 요인 경호, 대감축 작전, 치안 정보 수집 배포, 교통 단속, 교통 위해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양한 업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에서 모두 다 수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사법경찰 관리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민간경비는 어떻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경비는 일반 민간인과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시에 자기 스스로가 민간인이고 개인, 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서에 따라서 정당방위라든가 긴급피난이라든가 자구행위라든가 기타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원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청원경찰은 어떨까요? 청원경찰은 민간경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이거 외에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경비구역 내에서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어떤 목적으로만, 그렇죠, 바로 경비 목적으로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서로 상이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로 채용되게 되면은 순경급들은 모두 다 6개월 정도의 15기간 포함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에 간부는 1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경비원은 일반 경비원 24시간의 월 4시간의 직무교육,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의 기본교육과 신임교육과 월 6시간의 직무교육이 있고, 한편 청원경찰은 2주인 76시간의 신임교육, 기본교육이 있고 직무교육을 월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신분에 있어서도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라는 걸 잘 아실 테고, 청원경찰, 민간경비원, 그렇죠, 모두 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근무가 끝나고 퇴근할 때는 그 사람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물론 근무할 때도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죠.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 것 뿐이죠. 자, 이 사람들 당연히 민간인입니다. 한편 보수 규정에 있어서도 일단 청원경찰 같은 경우,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한편 민간경비는 별도의 보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에 따른 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이 경비원의 보수를 급여받습니다. 한편 청원경찰은 별도로 경찰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 공무원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 외에 일반 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뭐 도청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나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무원 보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그 외의 기관들 말씀드렸었던 민간시설에서 은행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일반 민간 경비 일반 이 청원 경찰 이 경비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청원 경찰들은 그렇죠. 이들은 경찰청장에 별도로 고시하는데 별도로 고시하는 그 기준 금액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경찰 공무원에서 해놓고 있는 보수 규정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유사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복장이나 장비에 있어서 경찰은 행안부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복장이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경비에는 당연히 경비업법과 그 이하에 있는 경비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청원경찰, 그렇죠. 청원경찰도 별도의 법령이 있죠. 바로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각의 복장과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 범위, 당연히 경찰은 전국 광역에서 공공수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치체 경찰에 따라서는 그렇죠. 해당 지자체 내에서 직무 범위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비원은요. 계약한 계약 지역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하고 있고 아니면은 꼭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즉 계약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적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청원경찰의 업무로서 봤었을 때 지정된 구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주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아예 요청할 때서부터 장소를 명시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이 시설주가 요구한 시설물이나 지역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시설주가 자기가 뭐 원하는 지역에 그냥 아무 장소에나 있겠어요? 아니죠. 거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섹터의 이 준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인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영업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면 예를 들어 방송국이면은 방송국의 주차장을 포함한 방송국 구역 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바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 공공의 영역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직무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은 당연히 경찰 장비, 경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 민간경비원은 이러한 무기를 소지하거나 휴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특수경비원은 관할 경찰의 지휘 감독 하에 이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휴대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도 뭐 이 분사기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총기도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는 이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경찰은 국가책임, 국가배상법, 즉 공무원에 의한 업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하고 있고 한편 민간경비원에 있는 경비원은 그렇죠. 경비원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렇죠. 경비업자가 하는 민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주의 책임이니까 당연히 경비업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 해당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주는 누굴까요? 그렇죠. 시설주는 대부분이 일반 이 청원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장이라든가 방송국이면 방송국 무슨 책임자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죠. 당연히 이들의 시설주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의 민사책임하에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자체장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주의 책임하에서 민사상의 책임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비원들과 함께 이 시큐리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면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이나 기타 행안부령에 의한 중요시설의 사업장 또는 장소의 시설장, 청원주죠, 경영자 등이 경비, 즉 비용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경찰 배치를 신청할 경우에 이들 지역의 이들 시설의 경비, 즉 시큐리티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자, 이들은 경찰 이 경비 구역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인
불신 검문이나 보호 조치나 유행 발생의 방지라든가 범죄 예방 및 제지와 같은 업무를 경찰을 대신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청장한테 신청을 하고 지체 없이 결정을 해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된 내용을 가지고 임용은 청원주가 직접 하되 이거에 대한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청원경찰의 교육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을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76시간 2주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배치를 하고 1년 내에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그것도 경비구역 내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의 업무를 대신해서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할 경우에는 각종 과태료나 벌칙까지 부여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청원경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좀 더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경찰 공무원 외에도 이러한 공안직렬에서 소방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군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직렬들이 경찰행정과 유사한 분야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청원경찰이나 앞서서 얘기했던 경비원 중에서도 현장 출동 요원도 당연히 있고 그 외에 특수경비라든가 다양한 이러한 민간 경비 분야와 청원경찰 분야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보수 수준에 있어서도 요즘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충분히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시간에 의해서 같이 살펴봤었던 이 경비업법과 함께 청원경찰법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역시 옆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까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